요새 원자력 주식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주가들이 또 오르고 있어요. 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받고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선, 방산, 원전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몇 년간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년 넘게 거의 수주 고갈로 소수업체만 살아남았죠. 공급이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로 기존 수요에다가 새로운 수요가 더해져서 쇼티지가 발생해요. 기존의 수요도 돌아왔는데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갑자기 더 부족하다 난리가 나요. 이 쇼티지가 발생하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보통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최소 2년 이상 상승 랠리를 펼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종합해서 말하면은 턴 어라운드 투자다. 피터 린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좋아했던 텐베거 투자가 이런 투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체코수주 같은 경우도 저번에 웨스팅하우스 이야기 잠깐 다루면서 이거 아마 원전 수출 소식이 줄줄이 들려올 수 있을 만큼 좋은 거다. 왜냐면 얘네들이 시비 거는 것들이 우리나라 원전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배 아파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땡깡 부리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4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이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원전 수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원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5개국만 원전 건설이 가능합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외교 안보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가성비 있게 잘 할 수 있는 국가들이었었는데 이제 수주가 어려워졌죠. 서방국이나 유럽은 중국, 러시아한테 수주를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가 있는데요. 느리고 비싸요. 4년 전 중국에서 작은 원전 사고도 있었었고 우선은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랑 뭐 2배 정도 벌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이 붕괴된 상태라 보시면 돼요. 거의 수십 년 동안 원전 시공권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의 지금 밸류체인이 초토화된 상태다. 한국도 10년 넘게 수주 고갈을 겪었었는데 어찌저찌 생태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원전 수출 시장에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남은 상태인 거죠. 프랑스랑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향후 전망을 보면은 미국이 판을 깔겠죠. 미국도 400기가와트 설치하겠다고 한 이유가 판을 깔기 위해서 그래요. 설계를 미국이 잡고 시공을 한국이 하고 관리는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하겠죠. 프랑스는 이걸 다 합니다. 혼자. 미국 한국 대 프랑스의 싸움으로 갈 구도가 크지 않겠는가. 그럼 프랑스는 비싸고 시공 기간이 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중국이랑 손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프랑스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나갈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중국이 이제 이 시장에서 들어오기 어려울 거예요 라고 했는데 프랑스가 우려되는 점들만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보증을 걸고 시공을 중국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향후에 전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상력이에요.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저번에 영상 찍을 때가 이제 2주 전이었었는데 트럼프 행정명령 때문에 찍었었죠. 2050년까지 미국이 400기가와트로 4배 정도를 확대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이었었고요. 26년 7월까지 신규 원자로 세계 파일럿 프로그램 가동하고요. 우라늄 채굴 및 농축을 확대하겠다니까 우라늄 관련주들 잘 봐야 되겠죠. 국방생산법을 통해서 핵연료 공급망을 강화하겠다. 핵규제위원회 NCR이 하는데 여기를 개혁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토지 내 원전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건 어차피 핀비 현상 벌어질 거니까 연방토지에다가 설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올리겠다는 뜻이겠죠. 원전 관련주들 실적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었던 겁니다. 영상 찍기 2주 사이에 또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6월달에 호재들이 잔뜩 나왔어요. 메타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3일자인데요. 20년 동안 1.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100만 가구 사용량 정도 되고요. 27년 6월부터 공급을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용입니다. 네 번째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6월 7일날 뉴스였었는데요. 2027년까지 글로벌 전력 소비가 연 4% 증가할 거다. 이거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력기기 다 좋은 소식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이 추가 전력 수요를 충족할 것이다. 이 두 개를 주목하는 얘기인 거고요. 23년에 2.5% 증가했고 24년에 4.3% 증가했습니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점점 빠르게 늘어날 거다 이 이야기겠죠. 24년 전력 수요 증가 대부분이 신흥국이었었고요. 중국이 54%를 차지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27년까지 전력 수요 증가 85%를 차지할 전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니까 미국이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50%고 인도가 10%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중국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것들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쓰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잘 봐야 돼요. 25년부터 27년까지 중국의 전력 소비는 연 6% 증가할 거고요. 인도가 6.3%, 미국이 2% 증가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에너지 수출해야 될 곳이 중국이랑 인도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라던가 원전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니까 인도 쪽 시장이 유망하지 않을까. 전력 소비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송 및 난방의 전기화가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석유를 떼던 거를 다 지금 전기로 바꾸고 있으니까 전기가 부족하죠.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가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선진국의 1인당 전력 소비가 안 늘어났었어요. 이제 이게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 이유가 그동안은 가전제품 효율성이 향상됐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를 억제할 수 있었었고요. 제조업이 궤도국으로 이전했었었는데 지금은 리쇼링 시대로도 바뀌었죠. 거기다가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 전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전기화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들도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6월 10날은 영국의 사이즈웰시 원전 프로젝트가 142억 파운드가 투자가 됐었거든요. 19조 원 규모입니다. 60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되는 건데 1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요. 영국도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 SMR 개발에 25억 파운드 추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유럽 최초로 SMR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SMR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케일이 2달 만에 2배 오르니까 모회사인 플로어도 한 달 동안 30% 넘게 올랐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탈렌에너지입니다. 탈렌에너지도 아마존에다가 1.9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6월 11일자 뉴스예요. 2042년까지 원전을 장기 공급 계약을 한 겁니다. 추가로 SMR 건설과 원전 출력 확장도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원전과 소형 원자로가 동시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사고 있고 이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원전을 서서히 택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세계은행이 이번에 개도국 원전 금융 지원을 재개했어요. 2013년에 중단됐었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 원전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재개 발표를 합니다. SMR 확산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SMR과 기존 원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미 공군 전력 공급사로 오클로가 설치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오클로가 한수원이랑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주가 또 폭발하게 됐던 뉴스였던 거죠.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만 뽑자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왜 자꾸 대표로 언급이 되냐면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가 막히게 지금 딱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하죠, SMR 하죠, 가스터빈 하죠, 거기다가 풍력도 있죠, 수소도 있죠, 다양하게 다 하고 있죠. 이게 불과 4월 달만 해도 주가가 2만원대였는데 지금 2달 만에 170%가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첫 해예요. 당연히 그 첫 해에 주도주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계속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투자 방법을 요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같이 부자 됩시다. 원전과 가스터빈이라는 성장 동력 두 호재가 발생했는데 원전에서는요 이 시공할 때 주기기, 그러니까 주요 기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이런 것들이 주요 기기거든요. 이걸 만드는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가스터빈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형 가스터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4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GE, 독일의 치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빼고 나머지 3개 회사가 시장의 3분의 2를 독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뛰어든 거예요. 사우디가 2029년까지 20기를 선주문하는 바람에 글로벌 3사 생산 능력을 포화해버렸어요. 생산을 못합니다. 근데 두산이 최근에 시작했고 연간 6기를 생산할 수 있고 8기로 증설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 각광받는 에너지들이 지금 태양광, 풍력, 원전, 가스인데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사업이 3개가 겹치죠. 태양광 빼고. 그래서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양광은 진보, 원전은 보수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이번 정권에서는 원전이 조금 찬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글로벌 상황을 보면은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요. 에너지 수요를 지금 공급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해야 되겠죠. 특정 에너지에 쏠리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스 발전, 태양광, 풍력, 원전할 거 없이 총동원해라. 어제 베트남 정상이랑 통화했죠. 고속철 원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지금 원전을 희망한다라는 거죠. 개도국일수록 원전 더 좋아합니다. 체코 총리랑 통화했어요. 체코는 최근에 원전을 수주한 나라이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겠죠. 제가 9개월 전에 이 체코 원전 수주 가지고 영상을 찍었던 게 한수원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압도적으로 한국이 유리하니까 한국이 잘 될 거다, 이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던 영상이었었는데, 프랑스는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를 하니까 바로 이제 고소를 걸죠. 저 가격 나올 수가 없어, 저가 수주야,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룰이 아니라서 이거는 무효야,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잠깐 중지를 하는 거죠. 근데 체코가 프랑스 전제를 무시하고 한국과 최종 도장을 찍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로써 26조 원치의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이렇게 4건이면 100조예요, 매출이. 26조 원에 1기가와트 신규 원전 2개였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행정명령한 게 400기가와트 였잖아요. 곱하기 13조 원을 하면요, 이게 5200조 원짜리 사업이 돼요. 이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실제로 호재가 6월달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악재가 안 보여요, 당장. 그리고 호재들은 단기간에 많이 나오고, 보통 이럴 때는 주가가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다가 조정을 주거나 이렇게 되겠죠. 단기간은 그럴 수 있긴 한데 길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주거나 저렴하게 나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원전주가 지금 오른 게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SMR 관련 주식들이.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대형 원전은 본격적으로 오른 게 지금 2달도 안 돼요. 보통 초기 2년 동안 상승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게 3개월마다 실적 발표 때마다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형태로 나간다. 그리고 수주가 계속 들어온다. 가능성이면 안 됩니다. 수주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경우라면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갈 수 있는 상승 사이클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열이게 맞다. 분명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를 때는 또 조정을 주는 구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한번 노려보시고 그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말만 하면 바로 그날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주식이라는 거는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바로 낚아 올리면요, 헛방이에요, 헛방. 던지고 물고기가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여러분 여유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 올리도록 하고, 예전 영상 보면 제가 원전 관련해서 기초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것들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풍력까지 다 잘 봐야 되거든요. 이미 주가들이 오르긴 했지만 공부하면은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